because whoever holds this hammer shall possess the power of Thor. 네, 안녕하세요. 오토카 배거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볼보 S90, 이번에 마이너 체인지, 즉 페이스리프트한 볼보 S9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볼보 하면은 디자인 포기하고 무식하고 튼튼하기만 한 차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면 진짜로 폐차장에서 무식하게 저 볼보 차 하나만 가지고도 수도 없는 차량을 찌그러뜨리고 있죠. 난 한 놈만 패. 지금 우리들이 흔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도 최초로 볼보가 개발하여 막대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현재 모든 차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시내 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하여 자연스레 속도를 줄여주고 긴급 제동 장치부터 시작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흔하게 놓치는 상황에서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한 결과 볼보 차를 탑승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앞장을 섰는데요. 고 배기량은 작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2000cc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미 모든 모델에서 4기통과 2000cc까지만 개발하고 여기에 힘이 모자라? 그래. 그럼 터보차저. 싱글 터보차저 얹어. 왜?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 그럼 슈퍼차저. 왜? 연비가 딸려? 더 부드러움을 원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한 가지로 정말 만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2000cc 엔진입니다. 2017년부터 디젤 엔진 개발 중단, 2019년에는 가솔린 엔진에 대한 개발 중단을 선언한 만큼 자신들이 가져가고 추구해야 할 회사의 아이덴티티 및 회사의 사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난 한 놈만 패. 어느 제조사와는 다르게 유행이나 엄한 것들을 따라하는 그렇다고요. 하지만 비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를 포기한 차, 안전 하나만 빼고는 별 볼 일 없는 차라는 꼬리표가 붙었었죠. 이런 볼보가 2017년 우리 볼보가 달라졌어야 하고 짠! 나타나게 됩니다. 플래그십 세그먼트의 S90과 함께 말이죠. 4기통 엔진의 최고 가격 7천만원대 2000cc 엔진을 누가 살 거라면서 비아냥대고 특유의 스칸디나비안 감성의 실내 구성 또한 너무 올드하고 큰 기대감 없이 심지어 제네시스조차도 볼보는 자신들의 경쟁 상태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뭘 모르겠어. 그렇게 출시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볼보의 위상, 특히 S90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SUV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차량은 잘 팔리기는 모델이기도 했지만요. 왜 S90의 시각이 중요하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한 메이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그먼트는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회사의 기술력이 집합체라고 불리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독일 3사, 즉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의 A8에 비하면은 가격 대비 엔진 및 여러가지가 미치지 못하는 플래그십 세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90은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도드라지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마이너 체인지, 즉 페이스리프트로 나온 S90 가장 크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뒷좌석의 길이가 10cm가 더 길어졌습니다. 5m가 넘어간 전장에서 6천만원대에 시작한다는 건 진짜 너무나 가성비가 앞서는 거죠. 너무 혜자스럽죠? 이번 제네시스 G80의 엄청난 판매량과 아직도 예약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의 파이를 뺏어오겠다. 즉,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쳤겠다라는 말이죠. 물론 경쟁 상대로의 캐딜락 CT5, BMW의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렉서스는 패스, 아우디의 A6 정도가 있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가장 타격이 커질 거라 예상되는 상대는 바로 현대 제네시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제네시스의 2.5 터보 가솔린 풀옵션 가격이 7,677만원이고요. 4기통입니다. BMW 5시리즈 2.0 가솔린 터보 싱글 터보이고요. 6,780만원.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2.0 모델 6,300에서 6,600만원. 아우디 2.0 A6 S트로닉 6,679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장이 가장 길고요. 전폭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고 거의 같아요. 안전사양 옵션에서도 큰 강점을 보이기에 세단 세그먼트에서 치열한 시장인 준대형 트림의 전쟁은 2021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 2.2 디젤이 있지만은 가솔린 차량과의 비교를 위하여 2.5 가솔린 터보로 비교한 것은 참고 바라고요. 우선 2021년형 마이너 체인지 페이스리프트인 볼보 S90의 외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전장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전장은 5090mm로 기존 대비 125mm가 증가했으며 거기서도 범퍼 부분에 늘어난 길이는 5mm밖에 되지 않고 휠베이스가 120mm가 늘어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우디 A6와 제네시스의 G80보다도 길고 BMW 6 시리즈보다는 약간 짧은 길이입니다. 특히 전세대보다 5mm
낮아진 전고를 자랑하죠. 모던 트림의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 및 미세먼지 필터,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 스마트폰 무선 충전 및 2열 C타입 USB 등을 기본으로 도입했으며 특히 공기청정 기능 및 미세먼지 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대에서는 차 안에서도 필수라고 느껴질 분위기에 이러한 변화는 매우 좋습니다. 더욱이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대비 100만원의 인상폭을 가져간 것을 보면 정말 이번에 이를 갈고 나온 모습이죠. 업계의 최고 수준의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의 워런티 및 메인터넌스 제공인 부분도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기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상태로 나와있지만 그릴은 마세라티의 그릴처럼 음각으로 파이고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모델의 구별 여부는 범퍼 안개 등의 유무입니다. 범퍼 안개 등이 있는 것이 모멘텀이고요. 인스크립션 모델은 범퍼 안개 등이 없습니다. 후면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눈에 띄는데요. 특히 2020년 모델까지 보였던 듀얼 머플러의 형태가 2021년 버전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더 길게 가로로 뻗은 범퍼 가리개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미 등의 방향지시 등의 모션 방향지시 등으로 바뀌었고요. 후면 트렁크 라인이 좀 더 세미 스포일러의 역할처럼 보이게끔 캐릭터 라인이 들어간 것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변화네요. 전체적 외관의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가져가지 않은 채 감성적인 변화를 준 부분이 눈에 띕니다. 트림 같은 경우에는 B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갔고 T8 트림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우선 엑셀런스를 제외한 전 트림의 단점부터 말하자면요. 뒷좌석에 밑에서 폴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리클라인이 안 됩니다. 더욱이 통풍시트도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또한 인스크립션 트림 공통적으로는 오레퍼사의 크리스탈로 마감된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요.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기어 노브보다도 더욱 큰 고급감을 주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및 뒷좌석의 럭셔리 암레스트, 전동식 뒷좌석 사이드, 선 블라인드 및 리어 사운드 커튼 등 정말 수입차의 이 가격대에서 있을만한 옵션 다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BMW 5 시리즈에 장착된 사운드 시스템보다도 더 좋은 윗단계 사운드 시스템을 제공하며 귀류가즘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안전옵션 키어키가 국내 최초로 적용되었는데요. 키어키는 최고 속도를 운전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형 S90을 시작으로 2021년식 모델부터 모든 볼보 자동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운전 초보자가 운전 시에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 악셀의 힘을 너무 세게 밟거나 그래도 그 속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안전 시스템인 거죠. 인텔리 세이프트도 모든 트림에 적용되었고요. 차선 중앙 유지, 긴급제동, 도로 이탈 완화 등 안전의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로 시티 세이브디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력을 자랑하죠. 특히 볼보의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가감 속에 다들 감탄을 자아냅니다. 신형 S90의 파워트레인은 볼보의 환경 비전에 따라 디젤 엔진을 배제하고요. B5T8 2개의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공차 중량 B5 트림은 1825kg이고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엔진은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5.7kg의 성능을 내며 복합 연비는 자동 11.3kg의 4등급을 나타냅니다. 투어링 셔시가 기본적으로 적용됐고요. 제로백 성능도 준수한 성능으로 7.2초 정도를 마크합니다. 미션은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 5400에서 5700rpm 사이에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의 힘을 이끌어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T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기존 12V 승용차나 24V 사용차보다도 2에서 4배 높은 전압을 사용하여 차량 전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솔린으로는 움직이는 기존 엔진의 효율까지 끌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즉, 신형 벤츠 GLE에서도 쓰인 부분인데 일반적인 화석연료 엔진에 사용되는 12V 발전기 알터나이트가 있던 자리에 ISG 48V 일체형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적용되어서 더욱 부드럽고 조용한 시동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기존 시스템의 4배에 달하는 전압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기존 12V 회생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전류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자칫 누전의 위험이 있어 이를 차단함이 있어 48V가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죠. 제현상으로는 단순 10kW 단순 환산으로는 13.6마력의 힘을 내면서 엔진 재가동 시 물리적인 힘을 엔진과 구동계에 전달하는 역할 및 주행 중에 엔진 하부 크랭크 축의 회전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엔진 부하를 다소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 출력의 5%밖에 안되는 미미한 힘으로 엔진과 전기 시스템의 부하를 줄여주며 이는 결국 에너지 효율 증대로 이어지는데요.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차량은 미탑재 차량에 비해 10%가량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냉각수 및 오일 펌프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죠.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T8 인스크립션에서는 콘솔 박스의 뒷부분에 선풍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기에 그 콘솔 박스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선풍구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강점, 충전을 한 상태에서 최대 36km 정도까지 엔진에 개입 없이 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보통 일반적 출퇴근 거리 안에서 30km라 한다고 해도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0km 정도의 내외에서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로 전환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복합적 연비를 생각한다면 인증 절차 중이라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리터당 10에서 11km 정도의 수준을 보일 듯 하네요. T6 엔진은 6000rpm에서 최고 출력 418마력과 40.8kg의 힘이 발휘되는 2.0L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과 8단 미션에 맞물려 전륜구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후륜에는 7000rpm에서 최대 87마력의 힘을 내는 전기 모터가 배치되어 시스템상 최고 출력은 405마력에 이릅니다. 이 2.0 엔진으로 뽕을 뽑고 또 뽑고 318마력을 내는 것도 놀라울 뿐인데요. 단일 엔진으로 정말 대단한 볼보네요. 이 두 개의 엔진은 각각 별개이지만 AWD, 즉 상시사륜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에너지 효율과 주행 성능을 높입니다. 특히 제로백은 4.9초로 공차 중량이 2145kg의 육박한 몸집으로 저런 가속력을 낸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볼보 S90 T8 하이브리드가 무거운 이유는요, 안전 중심의 셰시 자체도 타사 대비해 무거운 편이고 여기에 슈퍼차저 엔진과 전기모터, 또 이를 돌리는 배터리까지 더해져서 무거울 수밖에 없죠. 참고로 볼보 S90 하이브리드는 후륜에는 일반 고급 세단과는 달리 리프, 즉 판스프링이 채택되었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판스프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는 멀티링크와 판스프링이 조합된 인테그랄 서스펜션이 적용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더 길어진 전장과 배터리팩 때문에 후륜의 무기가 실내는 볼보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경우 멀티링크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라 판단되죠. 그래서 이 리프 판스프링이 추가된 것인데, S90 하이브리드의 경우 SUV인 XC90처럼 복잡한 구조체를 배치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판단이네요. 특히 멀티링크의 맹시적 안목과 시각을 갖고 있는 이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지만, 분명 어느 회사처럼 신차를 서투르게 생각하고 공장 안에서 이어폰에 기울어짐을 느낀 채 공장 내 조립 이동 속도를 빨리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잡담하는 그런 기업이 내놓는 프리미엄 세단이 결함이 많은 것은 당연한 방식이지만요. 반대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시에 신중하게 수도 없는 테스트에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온 볼보에게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여튼 이와 별개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요, 회장님을 위한 차 최고 높은 등급의 S90 엑설런스 등급일 건데요, 이는 오너 드리븐을 위한 것이 아닌 쇼퍼 드리븐의 세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이 지원된 볼보의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업이죠.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필수 요소인 최고의 공간, 경험과 천연 소재 및 최고 가죽, 정교한 기술이 결합된 스웨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의 럭셔리를 완성하는 완벽한 4인승 세단으로 탄생하였고요. 특히 실내와 실외에 자리한 엑설런스 전용 시그니처와 이와 더불어서 뒷좌석 접이식 테이블, 마사지, 시트, 냉장고, 오레포스 수경의 크리스탈, 샴페인잔과 홀더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독립식 리클라이닝 시트를 채택한 4인승 구조로 높은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하고요. 특히 엑설런스 전용 나파레더 컴포트 시트는 쿠션의 기울기와 길이 등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리 시트와 함께 전 좌석 마사지 및 열선 통풍 기능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의 경우 앞좌석과 동일하게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최상의 착자감을 제공하는 4방향의 전자동 일주지대까지 갖췄고요. 또한 리어 콘솔에서 자리한 파워식 4.3인치의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시트 및 실내 온도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동 중에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최상급 가죽으로 마감된 2개의 접이식 테이블과 함께 태블 PC를 보유할 수 있는 사이드 포켓 및 230과 110V의 전원 콘센트 150W짜리 이거에 대한 2개의 USB 포트까지도 마련을 하였죠. 특히 리어 센터 콘솔에는 고효율 냉각을 제공하는 16L 냉장고가 내장되어 있으면서 LED 조명과 더불어 냉난방 기능을 제공하는 크리스탈 컵 홀더를 탑재하여 품격 있는 영국의 신사 같은 공간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이 씨발. S90 엑설런스는 이중 접합 라미네이트 윈도우 및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하여 외부 소음으로부터 실내 환경을 보호하고, 여기에 대시보드 상단에 자리한 트위터, 뒷좌석에 위치한 에어 서브우퍼 및 양쪽 도어에 자리한 총 19개 스피커, 럭셔리한 사운드 시스템으로 구성된 바우앤 윌킨스, 웅장하면서 자연에 가까운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답게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멀티링크를 장착하였고요. 독립구성 온도 조절 및 클린 에어존 시스템을 탑재하여 차량 내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05마력의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까지 인스크립션 트림과 동일합니다.
차량 가격은 9,900만원으로 1억에 100만원이 못 미치는 가격이고요. 마찬가지로 5년 또는 10만 킬로 무상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니스는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